오늘도 비중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고 탄력도 그렇고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비중을 조금 약하게 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가볍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사이로 추천드릴 거예요. 뭐 무리 안 합니다. 자, 일단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셔요. 종목들 보면은 무리할 종목들이 아닙니다.
탄력도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장도 아니고 하니까 등락률을 보시면 일단 알죠? 등락률 자체가 이렇게 막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물론 등락률 제가 아주 다 낮은 것만 드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탄력들이 이렇게 막 있는 상태가 아니다. 녹화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시장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일단 이거 오늘 매매할 거 다 하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만 체크해드리고요.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뭐 위로 쏠 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시장이 이렇게 막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로 사시면 손해입니다. 차라리 종가에 사거나 아니면 놓쳤으면 다음날 오전에 눌릴 때 이용해서 눌리는 게 막 오랫동안 안 눌려요. 아침 5분 사이에 다 눌릴 때 사야 돼요. 살 거는. 그죠? 또 남들보다 얼마나 더 싸게 살라고 단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단타 못해. 적당히 조금 눌리면 바로 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눌리는 거 보면은 또 어떤 생각 드시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남들보다 한 2, 3%더 싸게 사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사는 거야. 눌렸을 때. 어제 우리 해임들 매수가가 뭐 5,000원이었다는데 다음날 5,000원 왔든 4,980원 왔든 그냥 사면 돼. 그걸 4,800원에 사고 싶고 이렇게 더 남들보다 싸게 사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매매 좀 하셨습니까? 힘들 이제 20분 됐는데 살 거 사셨어요? 종목이 뭐 많게는 2개, 적게는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제 저랑 오래 했으니까 단타 매매야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뭐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제 마이크 잡았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점이 어렵다 하면 제가 그 매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저랑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뭐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을 때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부담 없이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오늘 매매했던 거 체크 좀 하고요. 봅시다. 뭐 매매했던 거 체크하기 전에 아까 시장 얘기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마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자면 시장은 계속 혼조입니다. 힘들. 시장은 혼조고 다우존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다우 산업 다우 산업 다우지수 보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다 회복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생각보다 그래도 강하게 올라온 편이에요. 생각보다 거의 뭐 지금 하락폭의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죠? 7화를 회복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하락은 거의 다 회복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V자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긴 어려워요. 눌리는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혼조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눌리면서 대신에 제가 예전에도 해임들께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라인이 있다.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이 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약한 반등은
거의 한 30%도 못 올라옵니다. 그죠? 30%도 못 올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빠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것들이 뭐예요?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하락폭의 중간 밴드. 중간 보통 이거 가장 일반적인 거죠. 기술적 반등이 중간 밴드까지 나왔다가 다시 눌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중바닥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강한 반등은 이 중간 밴드를 뚫어냈을 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혼조하고 다시 갑니다, 이거. 혼조를 보이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뚫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락도 마찬가지고 뭐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저항권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중간 밴드에서 저항 맞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 가운데 라인에서 저항 맞고, 그죠? 가운데에서 저항 맞고 이걸 그냥 뚫어버렸다고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내고 나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당장 2월달인데 3월달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까지 잡아낼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몇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이슈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크게 보면은 다 지나갈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큰 그림상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매매 진행을 유지하시면 되고, 이번 주말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는데 물론 총선이 뭐 우파가 잡든 극우가 잡든 극우랑 우파랑 같이 연정을 해서 걔네가 연정을 하게 되면은 보니까 지지율이 60%가 넘어가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렉시트를 하겠다, EU 탈퇴를 하겠다 해서 유로존의 붕괴를 만들겠다,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브렉시트가 벌어졌을 때, 브렉시트가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요거죠. 2015년도 요거 같아. 자, 보자. 2015년도 이거 같은데, 이게 다음인가? 이 다음은 유가였던 거 같고, 2016년도 연초는 유가였던 거 같고,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자, 확인 좀 합시다, 우리 코스피 증시로. 한글로 쳐야 되나? 코스피 지수. 자, 우리 코스피 지수의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였던 것 같다. 2016년도에 한번 움푹 이거죠, 이거. 6월달이었어.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뭐 브렉시트 하면은 마치 진짜 EU의 붕괴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처럼 시장은 우리 해임들에게, 언론은 알려줬죠. 맞습니까? 그때 당시 브렉시트 벌어지면은 뭔가 진짜 처참한 결과가 앞으로 벌어질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무슨 정말로 브렉시트에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영국이 완전히 탈퇴가 됐나요? 오히려 지금 남으려고 하는 수작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힘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보면.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왔죠. 우리 증시도 올라왔지만 뭐 미 증시, 뭐 유럽 증시 다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번에 총선에 우파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이렉시트가 당장 벌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시장 체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증시는 올라왔는데, 다우존스 아까 거의 다 올라왔죠. 7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낙스라든지 지금 보면은 반등이 거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랄까요, 상승폭의 절반 지점이 있고 30%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증시가 절반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 증시는 뚫어냈는데 절반은 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 증시 절반은 이 정도인데 유럽 증시는 절반도 회복이 못 들어오고 한 30%대에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로 봐서는 유럽 증시를 안심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결과를 성적표를 봐야지 우리가 아직 시장에서는 별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목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도 어떻게 진행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염두를 하고 있어야 후속 대응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 이제 이탈리아 선거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뭐 별거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템포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한 뭐 수요일쯤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왜 저는 객관적이냐면, 돈을 주무르는 이 금융시장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 정치랑 상관없이 이게 벌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능성만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권의 얘기고 어느 이런 거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팩트 위주로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트럼프의 어떤 성향과 현재 돌아가는 어떤 뭐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그저께 이방카가 방한하고 했을 때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혹시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어저께인가요? 북한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작전이 시작이 됐죠, 미국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크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신문 일면에 나오고, 그죠? 좀 미국 신문에서도 일면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스크도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증시가 완전히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또 그거는 또 반대.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우리 지상군이 넘어가서 걔네도 넘어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저쪽에서 미국이 혼자서 미사일 쏴가지고 몇 군데 터뜨리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2006년도에 대포동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을 때 그때 증시가 하한가, 전 종목이 하한가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해임들이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대포동 미사일 쏘는 거 뭐라고 그게 뭐 종목이 하한가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처음 쏜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저는 무슨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 종목이 하한가에 갔으니까, 제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하한가였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최대한 손절매를 하고 빠져나왔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위기였는지 알았는데, 만약에 물론 그때보다는 더 큰 겁니다. 왜냐면 본토에 만약에 미국이 미사일 쐈다고 한다면, 내지는 그에 버금가는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한다면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2006년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전 종목이 하한가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증시는 대세 상승이 펼쳐졌다라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어떤 위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좀 예상되고 있는 시기가 4월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저는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이슈가 시장에서 벌어진다면 저는 절대적인 기회의 어떤 흐름으로 그걸 찾을 겁니다. 우리 해임들도 같이 원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와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찬스를 잡을 수가 있다. 하물며 뭐 풋상품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해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이고
저는 본업이고 레임들은 그거는 이제 저희 리딩에 맞춰서 따라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시장 파악과 종목 대응 전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 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종목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들이 폭스브레인이 이제 3반, 10반, 11반이 매매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매매일지 많이 올리세요, 님들. 다음 주 금요일 안에 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님들. 다음 주 금요일 안에.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매매 인증을 올리시면은 별 조각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별 조각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이템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무튼 많이 모아두세요. 모아두셔야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다. 자, 그렇고 폭스브레인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오후장에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자, 이렇게 해서 종가 무렵에 여기서 잡고 넘어왔고 이렇게 올라올 때 꽝 차익 전략이 나갔죠. 자, 폭스브레인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빠진 거 이건 별로 의미 없어,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수익 내고 나왔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유기준선 어디에요? 힘들? 보유기준선 어딥니까? 본인의 매수가입니다. 그죠? 본전가요. 손실 보고 나오지 마시라. 자, 폭스브레인 이렇게 매매했고, KTB 투자증권도 좋았죠. KTB 투자증권도 그저께 사고, 어저께 한 번 더 사고, 다음에 오늘자에서 꽝 시세가 들어와서 차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 급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 목표가가 이거는 오늘 얼마였어요? 목표가 확인 안 되나? 목표가가 확인 안 되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목표가. 그죠? 이런 자리가 목표가였겠지 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차고 나오면은 수익 극대화는 본전가 1차 본전가가 본전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매수가 사이 거니까 6,550원 요 자리 정도가 매수가일 거고, 매수가 안 깨지면 버텨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보유기준선을 상향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매도가 1차 매도가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쫙 그어놓고 안 깨지면 버틴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다. 자, 넥스트 BT도 전일 종가 무렵에 편입을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고요. 그죠? 오후장에 딱 편입하고 넘어와서 아침에 이것도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한 10% 갔던 것 같은데, 그죠? 또 아침에 수익 나왔으니까 전혀 뭐 어렵지 않았을 거고. 넥스트 BT도 오늘 2반, 6반, 8반이 매매하셨을 거고요. 다음에 중복? 중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중복은 뭐가 중복됐다는 거죠? SFC는 이것도 어제 종가 무렵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종가 무렵에 편입해서 이 종목인데 이거는 오늘 살 거 그랬어요. 사실 이제 노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종가가 개발하기 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갭이 떨어진 거예요. 이 차트가, 이 유안타가 좀 이상하더라고. 차트 환경 설정에 갭 표시 없나? 왜 갭을 메꿔버리지? 갭 보정을 해버리죠, 이거? 갭이면은 갭이지. 왜 갭을 보정해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잠깐만. 있을 것 같아. 차트 유형.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어제 갭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해파락이 종가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한 2% 떨어졌네. 그죠?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미리 사는 거라 그랬잖아. 다음날 상승할 종목 미리 사는 거라서 2%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소폭 수익권 올라 빠지면 돼. 그죠? 이건 우리 뭐 안 먹으면 어때? 뒤에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아쉽죠. 뒤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냥 소폭 수익권에서 그냥 빠지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힘들이 만약에 매매 전략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때 개발하기 만약에 크게 떨어졌다. 다음날 2차 매수가를 안 주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전략을 우리 힘들 마음속에, 왜냐면 우리가 정가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일단 1차라도 잡고 넘어간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1차라도 잡고 다음날 매매 전략을, 본격적인 매매 전략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갭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1차의 의도가 실패한 거예요. 종가에 뭐 개파락 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누군가 던졌는데. 그게 어떤 의도를 가졌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주포가 이 새끼들 안 되겠다, 겁줘야겠다 해서 종가에 물량을 살짝 던졌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응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린 실패한 거야. 1차 전략이 실패한 거야. 좀 더 싸게 잡으려 했는데 개발하기 떨어졌다. 다음날 그냥 바로 반등 나와. 일단 팔고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어떤 전략까지도 우리 힘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저희가 잡아 드립니다만, 우리 힘들이 아까 제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유럽의 어떤 정치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랬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매매 전략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들도 저희가 전략을 제시하면 갑작스러운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얘는 이 지금 시스템이 이런 식이구나, 우리가 왜 종가에 샀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 전략 나오기 전에 만약에 더 좋은 대응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 우리 힘들이 언제까지 저희 어떤 매매 전략에서 매매하실 거예요. 이제 혼자 스스로 좀 더 능숙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점점점 우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 안에 더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전략은 최소 수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힘들한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개발하기 떨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뭐 손실은 안 본 종목이지. 소폭 수익권 빠져나오라고 했으니까 매도했을 거고요. MS 오토텍. MS 오토텍도 이것도 어제 종가 무렵에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죠. 5장 편입했어요.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것도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맥도 이거 몇 번 이거 같은 반 했나? 같은 반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에스맥을 보자. 어저께도 그래도 시장 별로 안 좋다 하면서 우리 종목은 매매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반, 10반, 11반이 매매했었는데 어저께는 몇 반인 거야? 1, 4, 7, 9반 전혀 다른 반이었네요. 종목이 꽉 찼었나 보다. 전혀 다른 반이. 이거는 이제 이틀 연속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틀 연속 매매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편입하고 넘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죠? 급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 5장에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갔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마 우리 힘들이 제일 애매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 근데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패턴으로 움직인 거죠. 왜냐면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물론 초보자분들 어떻게 걸어놔야 된다고 했어요. 걸어놔서 팔렸죠. 자, 이거는 매도를 했어야, 초보자들은 매도를 했어야 되고, 나는 만약에 좀 매매를 보고 하려고 했다라든지 내지는 반만 팔고 극대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일단 좀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전가를 깼잖아. 본전가가 여기 거 아니야. 여기 이 자리가 본전가일 거라고. 깼잖아요. 깼어. 이게 이제 뭐 5분봉인데, 자, 5분봉 몸통으로도 깨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힘들. 알겠습니까? 일단은 팔고 다시 보는 거야. 끊고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사란 말 안 했죠? 이 종목은 그냥 끝이다. 그래서 S맥은 여기 이틀 연속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삼진제약도
자, 삼진제약도 1차가 42,450원이니까 여기 이틀 전에 산 거죠.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사서 오전장에 빠져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건 여기서 팔았을 텐데. 잠깐만. 삼진제약 여기서 팔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자. 희한하네. 아, 이건 어제 거네. 오늘 게 아니고. 어저께 판 거죠. 어저께 끝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무리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뭐 매매는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된 종목 없죠. 다 수익 났고. 또 오늘 편입한 종목들 갖고 넘어가시고, 오늘 오버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서 4차까지 매매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4차 매수를 한 종목이 있는데, 비중을 평소보다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매수는 한 3차 비중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맞습니까? 평소보다 비중을 좀 줄여놔서 4차 매수는 했습니다만 3차 매수 정도 한 수준 비중일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자 아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내일 상승 시점에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 중타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재미를 보기 힘든 시장 코스입니다. 지금은 크게 재미 보기 어렵다. 현금 일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시장 미증시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일 좋은 환경과 제일 좋은 타이밍에서 저희가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고 아예 놀고 있는 건 아니다. 힘들 종목들 간간히 하나씩 편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편입하는 종목들은 다 우수한 종목들이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또 일주일에 제가 뭐 두 번, 세 번 이상 마이크를 잡을 생각인데 마이크 잡을 때는 우리 힘들이 궁금하신 것들,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은 저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채팅창에다가 명장님 이런 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마이크 잡았을 때, 그죠? 우리 힘들은 저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시간을 뺏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켰다라는 거는 우리 힘들 그런 것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증이 있거나 하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그죠?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소신껏 뭐 질문하시면 이제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중국이 나쁜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13억 되는 인민들이 대통령을 한 명을 두고 그거를 몇십 년을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항상 초지일관 모든 옳은 일만 하겠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크게 어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없다고 봐요. 저야 어차피 뭐 판단하는 게 뭐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당장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문제된다면 그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문제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증시랑도 현재는 뭐 크게 상관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뭐 질문 또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매일지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시고 혜택 많이 받으십시오.